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향후 미술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저의 예측과 전망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컬렉터나 작가분들을 위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어차피 세상의 예술은 다양성의 이제 확대로 가고 있고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든지 그러한 그 매니아층들이 생기면은 예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거는 컬렉터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만 보셔도 아실 수 있겠지만 자기들 몇 명의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게 세상에서 모이면 꽤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취향,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소비할 것만 소비를 해도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갤러리스트라든가 아니면 예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갤러리스트 분들이나 관장님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나누는 대화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좀 전에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 작가와 컬렉터들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자기들끼리 굉장히 따로따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갤러리스트 분들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미술 시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더 기회의 시기가 되기도 했어요. 제가 많은 갤러리스트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기회다. 세계 시장으로 전 세계로 작품을 파는데 이렇게 용이한 시대가 없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한단 말이에요. 제가 썸네일에다가 일론 머스크랑 켈리님을 언급을 하는 이유가 일단은 뭐 우리나라 갤러리스트 중에서 그런 상황에 좀 맞게 대응을 하신 갤러리스트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켈리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스티브 잡스 때부터 그러한 유행이 생겼습니다. 유행이고 지금의 가장 큰 트렌드이기도 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CEO들 중에서 스타가 아닌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무서운 기업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스타성으로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별로 없잖아요. 아직까지 자동차를 많이 판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호언장담했다가 잘 안 된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뭔가 끌리는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은 현대자동차나 뭐 폭스바겐 같은 데가 차는 훨씬 더 많이 팔겠죠. 근데 일론 머스크라는 스타성으로 인해서 뭔가 비전을 보여준다라든지 아무튼 버크셔 해서웨이나 아니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손정이도 그렇고 이 CEO들의 스타성 뭐 중국에는 마윈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이 없는 기업들은 실적을 내더라도 주가가 잘 변동이 안 된다라는 요즘 시대에서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LG 같은 경우가 그 백색 가구 가전들을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지만 주가에는 거의 변동이 없는 지가 오래됐었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가 전면에 나서 가지고 하지를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물론 혁신을 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뭘 팔았냐면은 감성을 팔았습니다. 감성. 확실하게 요즘에 특히 저랑 이제 저보다 젊으신 분들의 세대도 다른데 저보다 윗세대들도 생각이 아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가족끼리 밥을 먹은 다음에 카페를 가자고 하면은 아버님께서는 그냥 너네들끼리 마셔라 나는 그냥 집에 가겠다 하고 하실 정도거든요. 왜냐면은 왜 돈 내고 비싼 커피를 마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요즘에 카페들을 가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를 하는 곳을 가보면은 막 인테리어를 잘 해놓지도 않았어요. 친절하지도 않아요. 근데 뭔가 감성을 전달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비싸요. 근데 그거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막 잘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있는 5, 60대 분들은 왜 이런 데다가 이런 돈을 쓰지? 뭐 고급 쇼파를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엄청나게 고급적인 서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여기다 돈을 쓰지?
사람들은 감성에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물며 그게 불합리하더라도 쓰는 시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애플의 노트북 같은 경우, 맥북 같은 경우가 스펙에 비해서 사실은 경쟁사들에 있는 그런 거보다 굉장히 뭐랄까 너무 비싸요. 비싸고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앞서가는 게 잘 없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과 마크가 있는 거를 위해서 맥북을 사는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감성의 영역으로 넣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그 전기차 그리고 반자율 주행 기능을 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은 이미 한 7, 8년 전쯤에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 반자율 주행 기능보다 더 뛰어난 반자율 주행 기능도 개발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에서 만들어낸 그런 자율 주행 기능이 이미 더 뛰어난 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으로 테슬라가 더 높다라든가 전기차를 더 잘 만든다라든가, 사실은 차도 보면은 전통적으로 차를 샀던 사람들이 이게 1억짜리 차야? 이게 5천만 원짜리 차야? 싶을 정도로 마감이 형편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특히 젊으신 분들이 자기의 생활 수준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생각을 하는 생활 수준에 비해서 그림을 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돈도 없는데 저 그림을 좀 자주 사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뭐 제가 컬렉터라고 하기는 좀 애매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좀 작은 작품들만 사긴 하지만, 제 경제력에 비하면은 작품을 좀 많이 사는 편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보다 수십 배 재산이 많은 5, 60대들보다 제가 그림을 훨씬 많이 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감성에 투자를 하고 아니면은 감성을 돈을 내고 즐기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게 요즘 시대의 약간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할 때도 얘네가 뭐를 조금 더 잘 만들었네, 아니면은 얘네가 뭔가 좀 더 기술력이 있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감성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산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이지만 내가 가만히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작품도 맘만 먹으면은 금방 살 수 있어요. 요즘에 어떤 작가의 작품을 사고 싶으면은 어디 가서 어떻게 요구를 하든지 사실은 거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 뭐 이렇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작품이 아니라고 하면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자, 갤러리스트 입장에서 이 사람이 왜 굳이 내 갤러리에 와서 작품을 사야 되는가? 물론 이제 뭐 개인전을 한다거나 계약이 묶여 있으면은 뭐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갈수록 그러한 구속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 입장에서도 내가 한 군데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한 오프라인 갤러리나 한 온라인 갤러리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지고 있고 점점점 없어지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컬렉터들의 입장에서도 여기서 사도 똑같은 가격, 저기서 사도 다 똑같은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가격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요. 옛날처럼 속여서 파는 거는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굳이 당신한테 그림을 사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갤러리, 규모로 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양대 옥션이 있는 갤러리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그림을 샀었지만 이제는 세계 시장이 되면서 규모로 치면 세계적으로 훨씬 더 큰 규모의 갤러리들을 더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뭐 굳이 그 양대 갤러리에 가서 그림을 살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데들이 좀 어려워지는 것들도 있고, 제가 여기서 이제 켈리님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켈리님께서 미술시장에 진입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았고, 뭔가
대형 갤러리를 소유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랄까 자기의 고정 팬들을 확보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림을 사시는 분들이 켈리님의 팬이 됐어요. 팬이 되어서 스타가 된 거죠. 본인이 스타가 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CEO들이 스타가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테슬라를 만든 것도 아니고 뭔가 굉장한 공학도라고 해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꿈 많은 소년. 뭐 인성이 사실은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인성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스타성이 있어요. 자, 갤러리스트들도 스타성이 있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미술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예전에 언급을 드렸지만 이 언택트 온라인 시장이 되면서 아마 한 나라에서의 대형 갤러리, 온라인 갤러리 이런 것들은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이 아마 올 겁니다. 점점점 하나로 통합이 돼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다른 유튜브 같은 것들처럼 이 세계적인 것들이 온라인 시장은 이렇게 잡아먹을 가능성들이 꽤 커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로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다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존 생태계를 만들고 네이버 생태계를 만들고 애플 생태계를 만들고 자기들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술 시장에 가장 큰 거는 세계적인 그러한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술의 특성상 분명히 점조직적인 그러한 갤러리들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술과 현대미술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은 언택트지만 아주 소수의 모임들은 오히려 많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 좀 비싸요. 돈도 좀 많이 내고 야 그거 먹고 커피 마시러 왜 가? 그거 먹고 밥 먹으러 왜 가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뭐랄까 좀 고급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자기들 취향에 맞는 소모임들은 오히려 생겨요. 그래서 거대한 것이 생기면 생길수록 점조직인 적인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규모로 가거나 아니면은 매력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뭐 규모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갤러리스트들이 본인이 스타성이 있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할까 매력 발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갤러리스트 분들이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근데 이렇게 뭔가 좀 창피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 만약에 개인적인 능력은 굉장히 뛰어났는데 인맥이나 연줄, 돈이 없어가지고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어설픈 인맥, 어설픈 돈으로는 성공을 못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매력, 개인적인 개인기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순식간에 각광을 받고 순식간에 팬층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객관적인 거를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볼 수 있죠. 그거는 굉장히 미묘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미술 작품이랑 비슷해요. 아주 미세한데 미세한 차이에서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만나는 갤러리 대표님들 특히 젊으신 분들한테는 뭐 유튜브를 시작을 하시거나 그런 거를 하셔야 된다. 이러한 세상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이 여리어서 그런지 부끄러워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런 세상이 왔고 지금은 갤러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 시국으로 인해서 아트페어들까지 거의 특히 이제 해외 아트페어들은 거의 다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방법적인 거에서는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개인의 갤러리스트도 이제 약간 좀 스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의 시기가 되었었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연출이나 인맥, 그런 거에 기대 가지고 활동을 했었던 사람, 물론 그런 거게 계속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의 흐름에는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너무 뒷북으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진짜 한 최소 5년, 10년 전에 했었어야 될 온라인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거를 이제 와서 얘기를 하고 하시면서 이제 와서 하려니까 이미 다 누가 해놨고 누가 다 선점을 해놨네? 그러면서 선점한 사람들만 욕하는 거는 진짜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원래 시대의 트렌드고, 시대가 모든 거를 다 선점을 하고, 게다가 그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돈을 많이 들어서 선점을 해놨는데 뒤늦게 다시, 당연히 후발주자들은 그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세상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굉장히 큰 돈도 필요하지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 변화의 트렌드가 방송사죠. 고가의 장비, 굉장히 전문적인 인력, 수십 명이 투입을 해가지고 만든 컨텐츠가 보람튜브, 그러니까 아이랑 엄마랑 그냥 편집자 몇 명이서 만든 것보다 매출이 안 나옵니다. 내가 옛날처럼 돈을 들이고 뭔가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매력을 가진 사람의 컨텐츠를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아주 고가의 방송 장비로 찍은 것보다 핸드폰으로 그냥 찍더라도 매력이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그 분야의 기술력으로 완전히 정점을 찍은 정도의 퀄리티로 가든가, 아예 기술을 선도를 하든가, 그게 아니면은 인간적인 매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융합이 돼가지고 굉장한 발전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의 테크놀로지와 엄청난 인간성. 그러니까 그럴수록 오히려 인문학 같은 것들이 되게 돋보일 수가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나라 갤러리스트 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이것도 지금 몇 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거를 이제 먼저 시작을 하는 분들이 뭔가 이제 많이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뭐냐면은 사실 온라인을 뭔가 하거나 뭐 유튜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작가는 유튜브를 하든 안 하든 별 상관없어요. 저도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게 물론 제가 작업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제 기록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진짜로 유튜브를 해야 될 분들은 갤러리스트 분들입니다. 갤러리라든가 그런 분들인데, 아무튼 그런 온라인 시장을 공략을 하거나 유튜브를 할 때 이제 영어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계적인 갤러리스트 활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작가는 상관이 없어요. 작가는 유튜브로 영어 유튜브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하면 더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세계적인 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세상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가더라도 어차피 좋은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어차피 살아남아요. 제가 작가의 영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에서 갤러리스트가 영어를 못하면은 야, 너는 그림 팔로 하는데 왜 영어도 준비를 안 해왔냐 이러지만, 전 세계적으로 작가들은 좀 존중을 받는 게 좀 있단 말이에요. 영어 못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갤러리스트는 없습니다. 전 지금까지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거나 그러겠지만, 아니면은 조금 갖춰진 데는 제가 영어를 못하면은 통역사를 불러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갤러리스트 분들이 온라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하거나 뭔가를 하면은 무조건 영어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좁은 데 안에서 그거 조금 이렇게 서로서로 선점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이미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고, 조금 있으면 더 의미가 없을 거예요. 무조건 하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영어로 해야 됩니다. 네, 전 세계를 공략을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해외 활동의 비중이 물론 이제 원래 올해 훨씬 더 많았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제가 해외 활동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지 않고는 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국내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해외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물론 거기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나는 게 중요하겠지만, 아무튼
뭔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반드시 영어를 하면서 무조건 앞으로 하는 모든 거는 전 세계를 겨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저는 왜 자꾸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굉장히 큰 기업들도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미술 플랫폼들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플랫폼이라는 게 몇 억, 몇십억 가지고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미 세계적인 플랫폼 시장들은 한 해에 수조 원, 수십조 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데 내 개인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이렇게 뛰어드는 거 꽤 봤어요. 근데 그렇게 플랫폼을 만드는 건 정말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플랫폼이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처음 말씀으로 가자면은 내가 물론 이제 수십조 원으로 가더라도 스타성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수십조 원의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제 갤러리스트들도 본인이 스타가 되어야 되는 매력 발산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왜? 이 사람이 혹여나 이 사람 딴 데 가면 그림을 깎아주더라도 이 사람은 그림도 안 깎아주는데 이 사람한테 그림을 사는 당위성이 필요해요. 왜냐? 언컨택트 온라인 시대가 돼가지고 너무나 모든 거를 방구석에만 앉아 있어도 다 배달을 해주는 시대잖아요. 너무나 다 쉬워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왜 고객들이 나한테 굳이 와서 작품을 사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시장만 탓할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켈리님께서 그러한 가장 좋은 표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조심스럽게 한 가지만 더 예측을 해보자면은 매력 발산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봤을 때 한 10년이나 15년 정도까지는 이 흐름이 갈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는 다시 실리의 시대가 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스타성, 저 사람의 비전을 보고 했었는데 그게 결과가 나올 때도 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냥 꾸준하게 자기들의 뭔가 이렇게 실속 아니면 실리를 챙기는 실리주의자들 같은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상주의자들의 시대잖아요. 이상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거기는 하지만 그 두 개에서 조금 더 기울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들이 계속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그랬었네, 그런 사람들이 다시 각광을 받는 시대가 다시 이 시기가 지나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기업이든지 뭐든지 다들 그 CEO의 스타성 그리고 감성을 소비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비가 많이 내리는데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